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에서 블루투스라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요, 블루투스라는 게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블루투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블루투스에서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 장치를 검색하는 방법, 이거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블루투스가 무엇인지, 블루투스가 어떤 기술인지를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라는 거를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을 할 건데요. 안드로이드 블루투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정 방법을 숙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변 블루투스 장치들을 이렇게 검색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커넥션도 하고 데이터 전송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블루투스 장치를 검색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블루투스라고 하는 게 이제 뭔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근거리 무선 통신인데요. 개인 근거리 무선 통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블루투스라고 불러요. 기본적으로는 2.4GHz 대역을 사용하고 있고요. 2.4GHz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게 와이파이도 2.4GHz 대역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2.4GHz 대역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단말간에 뭐 데이터를 갖다가 교환하게끔 하는 이런 그 기술입니다. 버전은 1.1, 1.2 뭐 이런 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1Mbps가 나왔고요. 실제로는 이 정도 나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2.0에서는 EDR이라고 해가지고 3메가 정도 이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과 4.0을 지나서 현재 이제 4.0 으로 교육이 되어 있고요. 24메가 정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가 뭐다? 그럼 블루투스라는 게 있고 여러분도 와이파이라는 게 있잖아요. 와이파이라는 게 있는데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도대체 뭐가 차이가 나느냐? 블루투스와 와이파이가. 그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요. 여기 PC가 있으면 PC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꽂아가지고 장치를 이렇게 쓰는 경우 있죠. 장치를 직접 꽂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USB 같은 거. 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가지고 쓰는 거를 이렇게 꽂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쓰게 하면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팬이라고 불러요. 팬.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무선으로 대체하는,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거 무선으로 대체하는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랜 카드 같은 게 있으면 여기다 이제 케이블을 연결해가지고 다른 PC들하고 이렇게 이제 케이블로 연결해서 가서 다른 장치들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기술들이 있었어요. 이런 기술이 이제 뭐냐면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와이어리스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쪽에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를 갖다가 이제 모바일로 가는 걸 와이파이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디바이스가 직접 연결돼서 되던 것들을 갖다 무선으로 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팬 이렇게 부릅니다. 블루투스는 뭘 대체하는 거냐면 이렇게 팬을 블루투스가 와이어리스 프라이빗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요. 팬 기술의 한 가지입니다. 블루투스는. 블루투스 스펙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는 이제 피지컬 라디오, 이제 주파수 이제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그 각종 서비스를 찾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화, 그 다음에 RF컴이라고 해서 그 전송한다든지 오디오를 전송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는 뭐냐면 얘들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내가 주고받을 거예요.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거고요.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 이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프로파일은 뭐냐면 내가 이제 데이터를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예요. 데이터를. 근데 이 서비스를 위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규격을 갖다 내 임의로 막 만들어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이쪽 단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 단말이 딱 이 규격대로, 내 규격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겨요? 호환성이라는 게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제 호환성이라는 게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규격을 갖다 이제 표준화하는 거예요. 표준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쪽은 이제 오디오 장치고요. 여기는 이제 핸드셋이라고 할게요. 핸드셋. 그럼 오디오 장치에서 나온 소리를 갖다 핸드셋이 받아야 될 거예요. 헤드셋이 받아야 될 거야, 헤드셋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디오 장치에 나온 소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오디오 장치는 저 소리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여기가 장치가 이제 끊어지고 뭐 이런 것들 각종 이제 처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주고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격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규격들은 어떻게 만들 거냐? 데이터 앞에다가 뭐 헤더를 실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건데요.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건 앞에다가 이제 헤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데이터를 싣는 방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앞에 붙는 데이터를 갖다가 표준화하는 거죠. 표준화. 헤더들을 표준화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헤드셋만 만들었어요. 헤드셋만. 그러면 오디오 장치에서는 저 규격으로 보낼 거니까 어떤 오디오 장치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프로파일이라고 부릅니다. 프로파일. 자,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블루투스를 언제부터 어떻게 쓸 수 있었는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블루투스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제 할 수 있는 기능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블루투스 장치를 이제 찾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미 한번 연결돼 있었던 블루투스 장치들 있죠. 그래서 이제 페어드된 블루투스 디바이스 이거에 대한 것들을 얻어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을 연결한다든지. 채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얘하고 통신할 거예요. 통신하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얘하고 요 모바일 주파수 중에 일정 영역을 갖다 점유해 버려요. 요 점유를 하는 요렇게 점유해 가지고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드는데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채널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채널 연결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서비스하는 것들이 하나만 있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당하는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갖다 내가 찾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서비스 디스커버리라고 해요. 그래서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통해 가지고 다른 단말과 연결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디바이스 간의 데이터를 전송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는 멀티 커넥션, 뭐 여기서 이제 여러 개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멀티 커넥션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안드로이드 블루투스에서 할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에서는요 4.3부터 뭘 할 수 있냐면 BLE라고 해서 블루투스 L이라고 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나중에 블루투스 L을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블루투스 L이라고 하는 규격을 갖다가 API 18부터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API 11부터 안드로이드 3.0부터는 블루투스 프로파일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블루투스 프로파일 뭐 모든 걸 다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A2DP라고 하는 거하고요. 블루투스 헤드셋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블루투스 헬스라고 하는 게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API 18에서 BLE라고 하는 걸 쓰기 위해서 뭐를 쓰냐면 GATT 서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GATT와 GATT 서버라고 하는 거를 이제 API 18부터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루투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려면 안드로이드에서는 블루투스라고 하는 퍼미션을 지정해 주셔야 돼요. 유지 퍼미션으로 블루투스를 쓸 수 있고요. 블루투스를 내가 찾거나 이런 그 어떤 블루투스에 대한 설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블루투스 어드민이라고 하는 퍼미션을 유지 퍼미션을 선언해 주셔야 되는데요.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면 블루투스 퍼미션을 선언해 주신 다음에 선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와 블루투스 퍼미션을 같이 선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블루투스 LE를 쓸 때는요, 똑같이 퍼미션은, 유즈 퍼미션은 블루투스라고 하는 퍼미션을 선언해 주면 되는데요, 유즈 피처로 할 때요, 블루투스 LE를 쓰겠다고 해서 LE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정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로 사용되는 클래스들을 보면요, 이제 블루투스 어댑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블루투스 어댑터라는 용어가 나왔으니까요, NFC랑 똑같아요. 뭐겠어요? 블루투스 장치. 내 단말에 있는 블루투스 장치 있죠? 이 블루투스 장치를 추상화해서 나타내는 걸 블루투스 어댑터라고 합니다. 추상한 클래스가.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 어댑터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요, 뭘 할 수 있냐면 각종 디바이스를 내 주변의 디바이스를 찾는다든지 블루투스 연결한다든지 뭐 이런 서버 소켓을 생성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내가 블루투스 어댑터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디바이스라는 게 있는데 블루투스 디바이스는요, 내 주변에 있는 핸드폰이고요. 핸드폰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 장치예요. 여기 이제 디바이스들이 있으면 내가 이제 블루투스 검색을 하면 얘들이 찾아질 건데요. 이렇게 찾아진 블루투스 장치들을 뭐라고 하냐면 블루투스 디바이스라고 이렇게 불러요. 네.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찾았고요. 내가 이제 블루투스 어댑터를 가지고 얘랑 이제 통신을 할 거예요. 통신을 하려면 통신을 하니까 새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블루투스 소켓이에요. 블루투스 소켓. 얘가 서비스가 여기 구동되고 있으니까 저 서비스랑 내가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소켓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블루투스를 이용한 소켓이기 때문에 블루투스 소켓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다가 서비스가 얘가 접속되면 그 접속 요청을 하면 접속 요청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접속 요청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블루투스 서버 소켓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안에 여기 이제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서비스. 난 어떤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기 이제 서비스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막 돌고 있을 거고요. 이 중에 어떤 걸 지원한다. 이런 블루투스의 일반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걸 갖다 뭐라 하면 블루투스 클래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블루투스를 가지고 내가 통신을 할 때 어떤 서비스를 위한 통신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헤드셋을 위한 통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2DP라고 해가지고 음악을 갖다 전송하는 이런 서비스도 할 수 있어요. 뭐 이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갖다 규격화해 놓은 거를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블루투스 프로파일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프로파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저런 프로파일에 접근해 가지고요.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클래스가 이제 추가됐습니다. 근데 얘는 어디부터 추가되냐면 API 11부터 추가됐어요. 블루투스 프로파일을 상속해 가지고요. 블루투스 헤드셋이라든지 블루투스 A2DP라고 하는 얘들이 이제 구현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헤드셋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핸드셋 프로파일이라든지 아니면 헤드셋 프로파일 이런 것들을 갖다 지원하기 위한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A2DP는 블루투스 A2DP라고 하는 프로파일인데 A2DP라고 하는 프로파일을 지원하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PI 14부터는 블루투스 헬스라고 해가지고요. 헬스 디바이스. 헬스 디바이스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기기들이 있어요. 헬스를 위한 기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이제 헬스 위한 건강 체크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기기들인데 그 안에서 사용되는 그런 프로파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 의료 장비 이런 것들과 이제 통신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사용되는 뭐 이제 헬스 프로파일이 있는데 그 헬스 프로파일에 대한 것들이 구현이 됐고요. 헬스 프로파일을 사용하기 위한 이런 API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프로파일 서버 리스너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블루투스 프로파일을 갖다 내가 획득할 건데요. 블루투스 프로파일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그 내 안에서 돌아가는 저기는 아니고요. 서비스는 아니고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에 독립적으로 프로파일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시스템이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는 프락시라고 하는 걸 넘겨줘요. 프락시라고 하는 걸. 이 프락시라는 걸 넘겨 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블락킹이 아니라 남블락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요청하면 여기 서비스 리스너라는 걸 통해서 이 프락시 객체를 넘겨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넘겨받을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 서비스 리스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매니저라고 하는 거는 블루투스 어댑터를 획득하거나 뭐 아니면 블루투스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하기 위해서 API 18부터 만들어져 있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자, 이제 블루투스를 설정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블루투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유즈 퍼미션 해가지고 이렇게 퍼미션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블루투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블루투스 퍼미션을 설정하고요. 블루투스 어댑터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NFC랑 똑같습니다. 내가 블루투스 어댑터에 get default 어댑터 해가지고 어댑터를 얻어오시면 돼요. 블루투스 어댑터를. 이렇게 얻어왔는데 어댑터가 널이다. 그럼 단말에 블루투스 장치가 없는 거예요. 자, 얘가 블루투스 어댑터라는 게 단말에 있는 블루투스 장치를 추상화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클래스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게 널이니까 블루투스 장치가 없는 겁니다. 자, 블루투스 장치가 블루투스 어댑터 안에 이제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요. get default 어댑터에서 어댑터를 얻어오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장치를 enable 하거나 disable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블루투스 장치가 꺼져 있으면 이제 enable 돼서 블루투스 장치가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와이파이도 똑같이 끄거나 킬 수 있죠. 그와 똑같이 블루투스도 끄거나 킬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장치를 끄거나 키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왜냐면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블루투스를 키면 배터리 소모가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블루투스를 끄거나 키거나 하는 작업은 별로 좋은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이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API를 써서 실제 끄거나 키거나 할 때도 항상 사용자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 사용자가 블루투스 장치를 키거나 끄겠다라고 의사를 표명하면 블루투스 장치를 키거나 끄는 게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장치가 꺼지거나 켜질 때 한꺼번에 그냥 바로 꺼지고 바로 켜지고 이런 게 아니라 블루투스 장치를 켜라 그러면 키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키고 있는 중, 켜진 상태, 꺼진 상태, 꺼지는 중, 뭐 이런 것들 상태를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얻어오는 이런 AP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장치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얻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장치, 주변 장치를 검색하거나 내 장치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설정할 수 있는데요. 블루투스 장치를 검색하는 거는 가능하고요. 설정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없어요. 뭐냐면 시스템한테 요청을 해야 돼요. 시스템한테 요청해서 스캔
할 수 있게 해줘 뭐 이런 것들 하면요 내 상태가 스캔이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get 스캔 모드 해가지고 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파일 예. 블루투스 프로파일을 갖다 내가 얻어오거나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종료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가지고 블루투스의 리모트 디바이스,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얻어오는 뭐 이런 작업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소켓을 갖다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 서버 소켓은 뭐냐면 내 장치에서 특정한 서비스를 하나 구동시키는 거예요. 특정 서비스를 구동시키고요. 상대편에서 이제 다른 단말에서 나한테 이제 접속을 요청하면 해당하는 서비스가 구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LE 관련해서 그 LE 장치를 검색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블루투스 어댑터가 켜져 있는지 여부는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즈 이네이블로 블루투스 장치가 켜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블루투스 장치가 꺼져 있으면요, 블루투스 장치를 키는 게 enable disable이라는 함수가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켜거나 끌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액션 request enable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start activity for result로 해가지고 요청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on activity result로 해가지고요. 예, 액티비티 리절트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예, 장치를 예, 변경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블루투스 장치를 사용하는 걸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처리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 enable disabl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블루투스 장치를 켜거나 끌 수도 있습니다. enable 또는 disable 이렇게 하면 예, 블루투스 장치가 enable 하면 켜지긴 하는데요. 이거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노티를 하고 장치를 끄거나 켜는 게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자, 이제 블루투스 장치를 켜는 그 코드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인텐트 만든 다음에 스타트 액티비티 리절트 해가지고 블루투스 장치를 켜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블루투스 장치를 켜도록 요청되었습니다. 그래서 yes 누르면 리절트 코드가 리절트면 블루투스 장치가 온 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실패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블루투스 장치를 켜는 거를 내가 켜겠다 딱 하면 블루투스 장치가 바로 켜지진 않고요. 이제 켜지는 상태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상태를 내가 감지를 해야 돼요. 블루투스 상태가 변경되는 걸 감지하는 거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액션 스테이트 체인지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감지를 합니다. 뭐 감지의 필요성은요. 블루투스 장치를 꺼거나 켜거나 하는 것들이 지금 꺼져 있을 때, 켰을 때, 꺼져 있다가 켰을 때도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드로이드 단말이 있으면 위에 있는 걸 이렇게 쭉 내리면 여기 블루투스 장치를 끄는 게 있잖아요. 그럼 내 장치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다가 언제든 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블루투스 장치는. 그래서 그 블루투스 장치가 상태의 변화를 갖다 여러분 언제나 감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블루투스 어댑터에 여기 있는 액션 스테이트 체인지드라고 하는 이 이벤트로 레지스터 리시버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리시버를. 그럼 리시버를 등록해 놓으면 그 리시버를 통해서요. 상태가 변경되면 변경됐다고 상태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장치의 상태를 어떻게 하냐면 익스트라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인텐트로부터 값을 읽으면요. 상태가 스테이트 오프, 터닝 온, 그 스테이트 온, 터닝 오프 이런 네 가지 상태가 있어가지고요. 이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블루투스 장치를 쓸 때 상태가 변경되면 그에 맞는 처리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블루투스 장치 상태가 변경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레지스터 리시버를 이용해가지고요. 상태가 변경되면 어떻게 변경됐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알 수 있고요. 레지스터 리시버 가지고 리시버를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레지스터 리시버를 했으면 반드시 레지스터 리시버 해가지고 해당 등록된 리시버를 제거를 해주셔야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태 변경을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장치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가 여기 블루투스가 지원되는 내 단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블루투스 장치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장치들을 갖다 스캔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스캔. 스캔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장치들을 내가 읽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얘들이 신호를 계속 나한테 주기적으로 발송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콘 시그널이라고 해요. 비콘 시그널. 그래서 얘도 일정 시기마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요. 얘도 일정 시기마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일정 간격으로 해가지고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고요. 이제 스캔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신호를 갖다가 쭉 읽어보는 거예요. 자, 비콘 시그널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까지 쭉 넘어와봐. 내가 이제 검색될 수 있는 것 찾아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스캔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캔. 그래서 내가 이제 디바이스를 이용해 가지고요. 스캔이라는 걸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 장치를 얻어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 블루투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연결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했어요. 그럼 연결된 정보가 어떻게 되냐면 항상 떠 있죠. 네, 항상. 얘는 페어링된 디바이스가 이렇게 내가 검색이 되는 거예요. 네. 페어링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블루투스를 이렇게 연결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페어링이라고 해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거 페어링이라고 하는데, 페어링이라는 걸 한번 시키면 그 목록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그 안드로이드는요, 그 목록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저장하고 있다가 페어링된 목록 내놔 그럼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검색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페어링된 디바이스의 목록을 얻어오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 장치를 검색하는 스캔이라는 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이미 페어링된 정보를 얻어오는, 페어링된 디바이스를 얻어오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블루투스 어댑터에 갭 본드 디바이스라고 해서, 본드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요. 페어링 됐던 디바이스, 블루투스 디바이스 장치를 넘겨받을 수 있는 이런 AP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넘겨받으면요. 셋으로 해가지고, 페어링 됐던 디바이스의 목록이 이렇게 넘어와요. 저렇게 넘겨받은 정보를 보면 블루투스 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있죠. 블루투스 디바이스라는 게 여기 이렇게 넘겨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임하고 뭐 어드레스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블루투스 디바이스라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장치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블루투스의 타입, 뭐 이게 이제 클래식이냐, L이냐, 아니면 클래식하고 L을 같이 갖고 있는 듀얼이라고 해요. 듀얼이냐, 뭐 아니면 언논이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UUID라는 건 뭐냐면 내 단말에 여기 이제 블루투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장치돼 있잖아요. 그럼 이 블루투스 기반의 서비스가 여러 개 돌 거 아니에요. 여러 개. 그럼 이 서비스들을 구분할 수 있는 아이디가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 뭘 쓰냐면 포트라는 걸 쓰잖아요. 그죠? 근데 블루투스에서는 얘를 갖다 구분할 때 뭘 쓰냐면 UUID라고 하는 이런 걸 써요. 블루투스에서는. 그래서 get UUID라는 건 뭐냐면 내 단말에 설치되어 있는 요 디바이스에 이제 지금 얘는 블루투스 디바이스니까 내게 아니라 다른 디바이스죠. 거기 설치되어 있는 서비스의 목록, 서비스의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비스의 UID 목록 이렇게 얻어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요 디바이스랑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요 디바이스랑 연결하는 소켓이라는 걸 생성해야 되거든요. 이제 블루투스 소켓 이런 걸 생성할 수 있는데요. 그 블루투스 소켓을 생성하는 이런 API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나랑 페어링된 상태라든지 페어링을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블루투스의 카테고리, 블루투스의 카테고리. 그 다음에 GATT라고 해가지고요. 블루투스 에리에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런 객체, GATT라는 객체를 획득하는 이런 API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찾기 위한,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 디바이스, 연결됐던 거 말고요. 연결되지 않았던 블루투스 디바이스 찾기 위한 작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찾기 위해서는요, 블루투스 어댑터에 스타트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API를 호출하면 돼요. 그럼 스타트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API를 호출하면 블루투스 디바이스가 검색되잖아요. 검색되면 어떻게 하냐면 블루투스 디바이스.action found라고 하는 이 이벤트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면 레지스터 리시버를 통해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갖다가 등록해서 그쪽으로 액션 파운드라고 하는 그 이벤트가 들어오면 새로 검색된 디바이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인텐트로부터 익스트라 디바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얻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스타트 디스커버리 하면요, 이제 디스커버리 되다가 내가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가지고 더 이상 검색을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캔슬 디스커버리 이걸 호출해가지고 검색을 중지하면 됩니다. 자, 이제 검색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리시버를 하나 만들어요. 리시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레지스터 리시버 해가지고요, 액션 파운드에서 리시버를 이렇게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디스커버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블루투스 검색되면 인텐트로부터요, get action에서 액션이 액션 파운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로부터 인텐트에서 익스트라 디바이스 해가지고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얻어오는 거죠. 이렇게 얻어온 디바이스를 뭐 리스트라든지 이런 데 추가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되겠죠. 자, 내 단말이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를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이렇게 블루투스를 스캔하고 있는 장치로부터 내가 검색
되도록 할 수도 있겠죠. 검색되도록. 근데 이 검색되도록 만드는 건요, API가 없어요. API가 없습니다. 예,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액티비티를 구동하는 거예요. 예, 액티비티를 구동하는 겁니다. 어떤 액티비티를 구동하냐면 여기는 액션, 리퀘스트, 디스커버러블이라고 하는 이 액션으로 액티비티를 구동하는 거예요. 근데 액티비티를 구동할 때 얘가 무조건 얘한테 검색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안에 검색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일정 시간 안에 검색되도록. 예. 뭐 얘가 계속 검색되도록 만들어 놓고 있으면 계속 주파수 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비콘 시그널을 계속 날리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예. 기본적으로 배터리 소모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장치에 검색되려면 일정 시간 동안만 검색되도록 그렇게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익스트라 디스커버러블 듀레이션이라는 걸 갖다가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디폴트는 120초로 되어 있습니다. 120초. 거기다 이제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게 0에서 1시간까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이렇게 익스트라로 해가지고 설정한 다음에 디스커버러블을 갖다가 구동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만약에 얘가 그러면 이제 스캔 가능한 모드로 됐다가 스캔이 불가능한 모드로 바뀌고 이런 걸 하겠죠?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액션 스캔 모드 체인지드라고 하는 얘를 갖다가 브로드캐스터 리시버로 등록해주면 됩니다. 등록해주면 그러면 이제 스캔 모드가 체인지 되면 스캔 모드 체인지 됐다라고 오고요. 그래 익스트라 스캔 모드 해가지고 스캔 모드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 모드를 읽어가지고 스캔 모드가 현재 어떻게 돼 있다 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액티비티를 구동하면요, 지금 다른 기기에서 이 시간 동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인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예 이렇게 하면은 레지스터 리시버로 등록한 리시버를 통해서요, 스캔 모드가 변경됐다고 올 거고요. 그 동안에 이제 스캔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라는 거 알아봤는데, 블루투스라는 거는 근거리 무선 통신이죠. 펜에서 펜, 근거리 무선 통신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이고요. 안드로이드에서는요, 블루투스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요. API 18부터는 블루투스 LE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블루투스라고 하는 퍼미션을, 유즈 퍼미션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블루투스가 사용하기 위한 클래스로 블루투스 어댑터라고 하는 객체를 얻어와서 블루투스 어댑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요, 현재 이네이블 있는지 디세이블 되어 있는지 이런 상태를 얻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블루투스 장치를 검색해 올 수 있었어요. 장치를 검색해 오는 거는 스타트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API로 하면 되죠. 블루투스 어댑터에. 그렇게 하면은 액션 파운드라고 하는 거로 블루투스 디바이스가 검색돼서 넘어와서 그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이제 그 다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